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장입니다.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오늘 좀 빠진다고 했죠? 역시나 빠지네요. 어쩔 수 없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이런 것도 잘 맞추네 또 보니까 오를 때 잘 맞추는데 또 떨어지는 것까지 맞춰버리면은 저도 서글퍼지네 보니까요. 코스피 2607을 가리키고 있어요. 현재 0.68% 정도 빠지고 있고 보니까 개인들이 2,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오늘 외인들이 한 2,492억 매도하네요.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삼성전자가 1.2%, LG엔솔이 4% 빠지고 있네요. 오늘 하이닉스 3.8, 그리고 삼바가 0.1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오늘 하이닉스 많이 빠지죠. SDI도 한 1.1% 빠지고 있고 우선주 1.9, 현대차 0.1, 포스코홀딩스 0.38, 기아 0.8% 정도 빠지고 있어요. 네이버 1.48, 포스코퓨처엠 0.3, 셀트리온 0.6, 카카오 2.8, 현대모비스 한 0.4%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.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. 코스닥은 어떠냐? 코스닥도 뭐 그리 속지 않던데 0.18% 빠지고 있습니다. 886 가리키고 있고 등락이 심해요. 개인들은 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65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에코프로는 좋네요. 벌써 5.1%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현재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. 에코프로비엠은 0.7% 오르고 있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찔끔 오르고 있고요. 나머지는 빠집니다. 셀트리온 SQ 1.3, LNF 2.6, JYP 0.3, HLB 2.8, 셀트리온작 1.4, 펄어비스 1.7, 카카오게임즈 3.4%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. 그리고 SM은 오르죠. 1.3, 키어젠 0.4% 오르고 있고요. HPSP가 4.6% 빠지고 있네요. 포스코 DX는 4.1% 정도 오르고 있고 업종별로 좀 약간 차이는 좀 심합니다. 차이는 심하고 환율은 얼마냐? 1282원, 현재 2.7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. 환율 좀씩 올라가고 있고요. 그러면은 또 한번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하여튼 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보니까 지난 16일에 미국 증시는 차익 실현 그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 하락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. 이 상황에서 21일하고 20일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의회 발언에 관심이 쏠려요. 국내 증시는 환율 등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지수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8.9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34,299.12에 마감을 했습니다. S&P는 전장보다 16.25포인트 떨어져서 4,409고요. 나스닥은 전장보다 93.25포인트 하락해서 13,689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. S&P 500하고 나스닥은 지난주에만 각각 2.6, 3.3% 올라가지고 지난 3월 이후 주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상승세하고 아울러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투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숨고르게 들어섰다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.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일을 기념해가지고 준틴스데이로 금융시장이 모두 휴장입니다. 19일은 연준은 하반기 중에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긴 상태인데 연준 위원들의 그 최종 금리 전망치는 5.6%예요. 현 수준보다 한 0.5% 높아요. 하지만 시장에서는 물가지표 추이에 따라서 현 수준에서 동결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 가운데 파월 의장이 오는 2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, 20일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. 그가 의회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이목이 쏠립니다. 지난 16일 코스피가 2625.79에 마감을 했는데 키움증권은 이번 주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를 2570에서 2670포인트를 제시하더라고요.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는데 6월 FOMC 여진 속에서 파월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연준 그 인사들의 발언과 원달러 환율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. 이번 주에는 그 추가적으로 주목할 이벤트는 한국의 6월 수출,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, 그리고 서비스업, 그 구매관리자 지수 PMI, 그리고 페덱스 실적 등 펀더멘털과 관련된 이슈들이 될 것 같다. 특히 전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 대형 물류업체 있죠. 페덱스죠. 이 페덱스의 실적하고 가이던스 변화는
해당 국가뿐 아니라 최근에 주가 방수를 연출하고 있는 국내 그 시클리크라고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잘 보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. 지금 7만 1,000원까지 밀려요. 7만 1,000원까지. 아까 보니까 7만 900원까지도 밀렸었는데 제가 그랬죠. 빠진다고. 어제 마지막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좀 빠져가지고 좀 아쉽죠. 현재 외인들이 좀 팔고 있더라고요.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 많이 팔지는 않는데 외인 기관과 같이 이제 쌍크리 매도로 인하다 보니까 조금 휘영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 뭐 이럴 때는 뭐 땡큐 해야죠. 그냥 땡큐 매수로 들어갑니다. 땡큐 매수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모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더 재밌는 것은 우선주야. 지금 우선주가 좀 많이 빠집니다. 1.96% 정도. 야, 역시 신기 내렸네. 내가 보니까 왜 잘 맞추지? 한 2% 정도 빠져요. 59,800원까지 갑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9,800원이면은 담을만 하다. 담을만 합니다. 담을만 하다. 6만 깨지면은 뭐 이때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좀 더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. 그렇게 봅니다. 외인들이 팔아주는데 뭐 고맙게 받아서 보면 되죠.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. 한 2% 정도는 빠진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은 좀 낫지 않겠나. 저는 그렇게 봐요. 날이 너무 더워요. 더우니까 저도 막 헐레벌떡 하면서도 상당히 조금 힘들었습니다. 아주 재미있는 또 소식이 있어요. 더 보니까 그 19일 날 보니까 원엔 환율 오늘이죠. 하여튼 100엔당 800원대 진입을 했어요.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. 시장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이 이제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만은 현 수준이 저점에 가깝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8시 한 30분 정도 보니까 100엔당 897원까지 빠지더라고요. 897원.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내린 것은 지난 2015년 6월 말 이후로 8년 만이야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돈 좀 있으면은 엔화 좀 사주세요. 엔화 사가지고 나중에 일본 여행 갈 때나 아니면 나중에 좀 엔화 오를 때 그냥 환차익 남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또 환차익. 근데 환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익 실현해서 괜찮다. 왜냐면 그 환율에 따라 가지고 그 달러나 뭐 얘나 팔아서 남기면은 그 세금이 없어. 세금이 없어요. 그냥 차익 실현하기 아주 좋습니다. 그 여유 있는 분들은 좀 사십시오. 그 대신 그 환전할 때는 그 수수료 싼 데로 하셔야 돼요. 뭐 수수료 환율 뭐 보니까 수수료를 한 90% 정도 이렇게 우대해 주는 게 있어. 환율 우대해 주는 그런 은행들을 활용하라는 거죠. 뭐 신한은행 같은 데 보니까 한 90%까지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잘 참겨 보시고 여러분들은 뭐 좀 쌀 때 사놓고 나중에 여행 갈 때 펑펑펑 쓰든지 아니면 나중에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날 덥습니다. 시원한 음료나 맛있는 밥 드시길 바라요.